15년 동안 한 번도 이런 행동을 보인 적 없던 진돗개 백구가 갑자기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누군가를 본 것처럼 꼬리를 바닥에 깔고 엎드려서 낑낑거리며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70대. 김동철 회장은 이런 백구의 모습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연 저 달꽃이 푸드트럭 앞에 서 있는 젊은 여성이 누구일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사연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과천시의 한적한 주택가는 오늘도 평온한 수요일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길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죠. 이 평범하고 고요한 동네 풍경 속에서 70대 중반의 김동철 회장이 15년을 함께한 하얀 진돗개 백구와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이제 나이가 제법 들어서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주인의 발걸음에 맞춰 성실하게 따라다니며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김동철 회장에게는 매일 아침 이렇게 백구와 함께하는 산책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혈압도 조절하고 마음의 평안도 찾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거든요. 백구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김동철 회장은 천천히 걸으면서 아직도 가슴 한편에 남아있는 그리움을 달래려 애써봤습니다. 10년 전 갑작스럽게 사라진 손녀 혜수에 대한 그리움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매일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라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백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어린 혜수와 함께 뛰어놀던 기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듯 했죠. 평소와 다름없는 조용한 산책길이었는데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자 작은 푸드트럭 한 대가 길가에 서 있었어요. 하얀색 소형 트럭 안에서는 고소한 닭꼬치 굽는 냄새가 피어나고 있었고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 한 명이 정성스럽게 닭꼬치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혜수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생활의 무게가 실려 있었지만 밝고 따뜻한 느낌이 있었죠. 김동철 회장은 그저 평범한 푸드트럭 장사꾼이라고 생각하며 지나가려 했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짠했지만 딱히 달꼬치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아침 식사는 이미 충분히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걸어가던 백구가 갑자기 머리를 번쩍 들더니 푸드트럭 쪽을 빤히 바라봤어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경직되면서 귀를 바짝 세우고 혜수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김동철 회장이 1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놀라운 행동을 보였어요. 백구가 갑자기 온몸을 떨기 시작하더니 꼬리를 바닥에 깔고 엎드려서 낑낑거리며 애절한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백구가 평소 낯선 사람에게 보이는 경계심이나 두려움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누군가를 만난 것처럼 간절하고 애틋한 울음소리였습니다. 15년 동안 백구와 함께 살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죠. 평소 의젓하고 차분했던 백구가 마치 어린 강아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혜수도 백구의 특이한 반응에 놀라며 닭김치 굽던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혜수는 백구를 무서워하거나 경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백구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쓰다듬으려 했죠. 혜수의 목소리에는 묘한 친근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개를 좋아해왔던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 같았어요. 백구는 해수가 다가오자 더욱 흥미로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꼬리를 바닥에 깔고 엎드린 채로 해수의 손을 핥으려 했어요. 그 모습을 본 김동철 회장은 깜짝 놀라며 백구를 불러봤지만 백구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주인의 부름에 즉시 반응하던 백구가 완전히 해수에게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김동철 회장의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이 젊은 푸드트럭 아가씨가 뭔가 특별한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구의 이런 반응은 분명 평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날의 특별한 만남 이후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김동철 회장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백구를 부르며 산책을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백구의 반응이 수요일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꼬리를 흔들며 즉시 달려와야 할 백구가 현관 앞에 가만히 앉아서 특정 방향만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죠. 김동철 회장이 백구를 자세히 살펴보니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 중의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죠. 백구는 그저 시무룩한 표정으로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평소 활기찬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날 산책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백구는 별다른 관심도 보이지 않고 그저 김동철 회장을 따라 걸었을 뿐이었어요. 수요일에 푸드트럭을 만났던 그 골목길을 지날 때도 특별한 반응은 없었죠. 당연히 토요일이니까 푸드트럭도 없었고요. 김동철 회장은 백구의 이상한 행동이 신경 쓰였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오후 2시쯤 되었을 때였어요. 같은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닭꼬치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백구는 그 냄새를 맡자마자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김동철 회장도 서둘러 백구를 따라갔죠. 과연 수요일에 봤던 그 푸드트럭이 똑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해수가 정성스럽게 닭꼬치를 굽고 있었는데 백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백구도 수요일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온몸을 떨며 꼬리를 바닥에 깔고 엎드려서 해수에게 다가갔죠. 해수는 자연스럽게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김동철 회장도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해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동철 회장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려 했죠. 해수의 대답을 들은 김동철 회장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백구도 수요일과 토요일에만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굵은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는 신호였죠. 해수는 서둘러 푸드트럭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김동철 회장과 백구도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해수가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며 아쉬워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장마가 계속되었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비 때문에 푸드트럭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백구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어요. 평소에는 비가 오면 집안에서 조용히 쉬곤 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비가 오는 창문 앞에 하루 종일 앉아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김동철 회장이 밥을 줘도 평소처럼 잘 먹지 않았습니다. 산책을 나가자고 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15년 동안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죠. 수의사에게 데려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히 아픈 곳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나 우울감 때문일 수 있다고 했어요. 김동철 회장 자신도 이상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젊은 아가씨가 자꾸 생각났거든요. 비가 그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구와 함께 보낸 그 짧은 시간이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거든요. 해수의 밝은 웃음소리와 자연스러운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이었어요. 백구가 식음을 거의 전폐하다시피 했습니다. 물만 조금씩 마실 뿐이었죠. 김동철 회장은 정말 걱정이 되어서 다시 한번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수의사는 백구의 상태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견이라서 우울증이 깊어지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날 밤 김동철 회장은 백구 옆에 앉아서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백구는 주인의 손길을 느끼며 조금씩 꼬리를 흔들었지만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동철 회장은 이상하게 자신도 그 푸드트럭 아가씨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구와 자신 모두에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드디어 일주일간 계속되던 장마가 그쳤습니다. 수요일 아침 하늘은 맑게 개어서 따사로운 햇살이 경기도 가천시 주택가를 비추고 있었어요. 김동철 회장이 일어나자마자 백구를 찾아보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풀이 죽어있던 백구가 갑자기 생기를 되찾은 것 같았거든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백구의 눈빛이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중요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아는 듯한 간절한 표정이었어요. 김동철 회장도 이상하게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죠. 오늘 다시 그 푸드트럭 아가씨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거든요. 백구는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김동철 회장을 깨워서 산책을 재촉했습니다. 집을 나서자마자 백구의 걸음에 힘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의 무기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무언가 기대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생기발랄해 보였습니다. 김동철 회장은 백구의 변화가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어요. 만약 오늘도 푸드트럭이 나오지 않는다면 백구가 또다시 실망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거든요. 골목길로 향하는 동안 백구는 계속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 중의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닭꼬치 굽는 고소한 냄새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동철 회장도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졌죠. 백구의 기분에 맞춰서 조금 서둘러 걸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김동철 회장 자신도 해수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거든요. 평소 푸드트럭이 서 있던 골목 모퉁이가 가까워질수록 백구의 흥분 상태는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며 앞장서서 달려가려고 했어요. 김동철 회장도 기대에 부풀어서 백구를 따라갔죠. 드디어 그 골목 모퉁이를 돌아섰는데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푸드트럭이 서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고소한 닭꼬치 냄새도 나지 않았고 해수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해수가 어디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찾아보는 것 같았죠. 김도철 회장의 가슴도 갑자기 답답해졌습니다. 백구는 평소 푸드트럭이 서 있던 그 자리 주변을 빙빙 돌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해수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었죠. 일주일간의 비로 인해 모든 냄새가 씻겨 나간 상황이었거든요. 백구의 표정이 점점 실망스러워 보였어요. 김동철 회장은 혹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해수가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구와 함께 근처에서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푸드트럭은 나타나지 않았죠. 백구는 점점 초조해하며 그 자리에서 빙빙 돌기만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김동철 회장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혹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백구와 함께 동네 전체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도 김동철 회장의 마음을 아는 듯 열심히 따라다니며 냄새를 맡고 다녔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푸드트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모두 돌아봤지만 닭꼬치 냄새조차 맡을 수 없었어요. 백구의 걸음이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죠. 처음에 보였던 생기발랄한 모습이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김동철 회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컸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백구는 몇 번씩 뒤를 돌아보며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뒤늦게 푸드트럭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동철 회장도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며 걸었죠. 두 사람 모두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집에 도착한 후 백구는 다시 현관문 앞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도 더 깊은 실망감에 빠진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기대가 컸던 만큼 좌절감도 더 클 수밖에 없었거든요. 김동철 회장은 백구의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김동철 회장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왜 자신이 이렇게까지 그 젊은 아가씨를 신경 쓰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분명 처음 본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혹시 그 아가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백구의 특별한 반응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요일까지 기다려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수요일에 실망스러운 하루를 보낸 후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김동철 회장은 이번에는 기대를 너무 크게 갖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백구는 또다시 평소보다 일찍 깨어나서 김동철 회장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늘은 분명히 혜수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김동철 회장도 백구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늦은 시간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시간대가 달라서 못 만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 2시쯤 되어서야 백구와 함께 집을 나섰어요. 백구는 여전히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수요일의 실망을 겪은 후라서 조금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김동철 회장의 마음도 비슷했어요. 골목 모퉁이에 가까워질수록 김동철 회장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도 마찬가지였는지 걸음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 모퉁이를 돌아서자 반가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익숙한 푸드트럭이 제자리에 서 있었고 고소한 달꼬치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혜수가 닭꼬치를 굽고는 있었지만 표정이 어둡고 침울해 보였습니다. 평소에 밝은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백구는 혜수를 보자마자 또다시 온몸을 떨며 꼬리를 바닥에 깔고 엎드려서 다가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았습니다. 혜수가 백구를 보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깊은 피로가 묻어나 있었습니다. 김동철 회장도 혜수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거든요. 밤을 새운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김동철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김동철 회장은 혜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서 이런 슬픔을 감당하고 있다니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백구도 혜수의 슬픈 기분을 알아차리는 듯 했어요.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차분하게 혜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혜수를 위로해 주려는 것 같았죠. 가끔씩 혜수의 손을 살짝 핥으며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김동철 회장은 이런 백구의 모습을 보며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수가 계속 말했어요. 김동철 회장은 혜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혼자서 살아온 아이가 유일한 친구마저 잃었다니 얼마나 외롭고 슬플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김동철 회장이 말했습니다. 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 혼자 있기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세 명이 함께 근처에 있는 작은 찻집으로 향했어요. 백구는 혜수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찻집에 앉아서 김동철 회장은 혜수를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혜수가 따뜻한 차를 마시려고 컵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어요. 뜨거운 컵을 받으려다가 혜수의 손등에 있는 긴 흉터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김동철 회장의 눈이 그 흉터에 고정되었어요. 심장이 갑자기 쿵쾅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흉터는 김동철 회장에게 너무나 익숙한 모양이었습니다. 10년 전 어린 손녀 혜수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손등에 생긴 상처와 정확히 같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당시 여러 바늘을 꿰맸던 그 흉터와 모양이나 크기가 완전히 일치했어요.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김동철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아가씨가 정말로 자신의 잃어버린 손녀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백구의 특별한 반응까지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김동철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혜수가 대답했어요. 김동철 회장의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습니다. 10년 전이라는 시기가 정확히 손녀가 사라진 때와 일치했거든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김동철 회장은 이제 거의 확신에 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손등의 흉터 10년 전이라는 시기, 그리고 백구의 특별한 반응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어요. 그날 저녁 김동철 회장은 집에 돌아와서 10년 전 손녀의 사진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어린 혜수가 백구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이었죠. 사진 속 손녀의 얼굴과 푸더트럭 혜수의 얼굴을 비교해 보려 했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어서 확실하게 알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뭔가 비슷한 구석이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 후 며칠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혜수는 평소와 같이 푸드트럭에서 닭꼬치를 굽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머리가 유난히 아팠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되던 두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했어요. 혜수가 닭꼬치를 뒤집으려고 집게를 들어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밀려오면서 눈앞이 깜깜해지기 시작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집게가 떨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졌죠. 혜수는 머리를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푸드트럭 옆에 쓰러져 버렸어요. 지나가던 행인들이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해서 의식을 잃은 혜수를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어요. 응급실 의료진들은 즉시 혜수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과 맥박은 정상이었지만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죠. 응급실 담당 의사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뇌 MRI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의식, 이름의 원인이 뇌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거든요. 혜수는 곧바로 MRI실로 이송되었어요. 의료진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촬영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MRI 촬영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화면을 보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해수의 뇌에서 오래된 외상의 흔적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약 10년 전쯤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심각한 뇌진탕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이 정도 외상이라면 당시에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았을 것이라고 의사는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해수의 과거 의료 기록을 조회하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응급실 기록을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확히 10년 전 5월 3일에 의식을 잃은 채로 응급실에 실려온 기록이 있었거든요. 당시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의문스러운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응급실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보호자가 아이를 데려와서 치료를 받게 한 후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이런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어서 당시에도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했어요. 보통 보호자라면 아이가 깨어날 때까지 지켜봐야 하는데 치료만 시키고 홀연히 사라진 것이 너무 수상했거든요. 응급실에서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김 간호사가 그때를 기억해냈습니다. 당시 아이를 데려온 여성이 매우 수상했다고 했어요. 얼굴을 마스크와 모자로 가리고 있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이와의 관계를 물어봐도 대답을 회피했고 연락처도 가짜로 적어놓고 사라졌다고 했어요. 바로 그때 김동철 회장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해수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푸드트럭 단골 손님이 연락을 준 것이었어요. 김동철 회장은 백구와 함께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해수를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담당 의사가 김동철 회장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10년 전 뇌외상 기록과 당시의 의문스러운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해 주었어요. 김동철 회장은 의사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5월 3일은 바로 자신의 손녀가 사라진 날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김동철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의사는 당시 응급실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이와 시기가 모두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김동철 회장은 이제 거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바로 10년 전 사라진 자신의 손녀라는 것을 말이죠. 응급실 김 간호사가 김동철 회장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전 기억을 더듬어 보더니 놀라운 말을 했어요. 당시 아이를 데려온 여성의 특징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키가 작고 통통한 체형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했어요. 김동철 회장은 둘째 며느리 박은정의 사진을 핸드폰에서 찾아서 김 간호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김 간호사는 사진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동철 회장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의료진은 해수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협진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뇌외상과 관련된 기억, 상실이나 트라우마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거든요. 정신과 전문의가 와서 해수의 상태를 확인해 보더니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억압된 기억들이 두통의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해수가 깨어났을 때 정신과 전문의가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해수에게 최면 치료를 제안했어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도 자신의 과거를 알고 싶다며 치료에 동의했어요. 최면 치료실에서 전문의의 도움으로 해수의 억압된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해수는 치료실에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어린 시절의 공포스러운 기억이 모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즉시 이 사건을 아동학대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0년 전 병원 기록과 김 간호사의 증언, 그리고 해수의 회복된 기억을 바탕으로 박은정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어요. 김동철 회장은 경찰서에서 모든 경위를 자세히 진술했고, 둘째 며느리의 범행 동기까지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어린 손녀를 의도적으로 유기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죠. 박은정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동철 회장은 즉시 미국에 있는 첫째 아들 김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년 만에 딸을 찾았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들은 김선민과 한소영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당장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3일 후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동철 회장은 손녀와 함께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기로 약속했죠. 그 사이 해수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면 치료를 통해 되살아난 기억들로 인한 충격과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했거든요. 담당 정신과 의사는 해수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했어요. 10년간의 분리로 인한 상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철 회장도 매일 병원을 찾아와서 해수 곁을 지켰습니다. 백구도 특별 허가를 받아서 병실에 출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신기하게도 백구가 곁에 있으면 해수의 불안감이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의료진들도 백구의 치료 효과에 놀라워했습니다. 동물맥의 치료에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죠. 드디어 김성민과 한소영 부부가 미국에서 도착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김동철 회장과 해수, 그리고 백구가 함께 나와 있었어요. 해수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병원에서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10년 만에 이뤄지는 가족 재회를 지켜보기 위해 의료진도 함께 동행했어요. 입국장 문이 열리면서 김성민과 한소영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10년간의 그리움과 슬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해수를 본 순간 한소영이 먼저 달려가서 딸을 꽉 안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목 놓아 울었어요. 김성민도 두 사람을 감싸 안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백구도 김성민과 한소영을 알아보는 듯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어요. 10년 전 함께 살았던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공항 입국장에 있던 사람들도 이 감동적인 재회 장면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돗개 백구가 가족을 다시 뭉치게 해준 기적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병원으로 돌아온 후 본격적인 가족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주도하에 김동철 회장, 김성민 부부, 그리고 해수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집단 심리치료가 진행되었어요. 10년간 딸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던 김선민과 한소영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치유해야만 진정한 재결합이 가능하다고 의사는 설명했죠. 놀랍게도 백구까지 동물치료사 자격을 가진 전문 훈련사와 함께 정식으로 치료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백구의 존재 자체가 해수에게는 물론 가족 전체에게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의료진들은 이런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학술적 가치도 높다고 평가했어요. 2달간의 집중적인 치료 끝에 해수의 트라우마가 상당 부분 치유되었습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욱 돈독해졌어요. 10년간의 아픔을 겪으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거든요. 담당 의사는 치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판단하며 퇴원을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평생 주치의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퇴원 후 혜수는 푸드트럭 장사를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김성민 부부도 미국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혜수가 좋아하는 요리 솜씨를 살려서 따뜻한 음식을 파는 가족 카페였죠. 이제 김동철 회장과 혜수 그리고 백구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더 이상 수요일과 토요일만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매일이 특별하고 소중한 날이 되었거든요. 백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간직했던 기억과 사랑이 마침내 보상받은 거였죠. 경기도 과천시 그 조용한 주택가에는 이제 매일 오후마다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가족 카페에서 함께 일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김씨 가족의 웃음소리였어요. 백구도 카페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손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끝없는 기다림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된 거죠.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